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원인 불명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시면 정체불명의 유리병을 가지고 알러지 검사와 치료를 하는 장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얼마 전에 찍은 영상에서 명쾌한 체원장이 도대체 왜 유리병을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게 됐을까,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먼저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유리병을 왜 쓰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유리병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을 먼저 했었어야죠.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리병에는 동종요법의 약물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종요법의 가치에 대해서 10분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뭐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뭐 하고 다른 영상을 클릭하고 넘어가시게 생겼네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는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고 이런 어려운 영상은 찍지 말자고 했었는데 명쾌한 체원장이 바이아를 왜 쓰게 됐는지 그 영상에 댓글이 2개가 달렸습니다. 동종요법에 관심이 있다고. 댓글 1개까지는 제가 애써 무시하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2분 덕분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2회 나오면 명쾌한 체원장이 울게 생겼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시작하는 센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명쾌한 체원장은 기존 의학과 한의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체원장이 하는 치료를 보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보게 되시기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알인데요. 환자분들도 어쩌다가 묻기는 물으셨어요. 바이알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냐고. 그러나 동종요법 약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네 그렇군요 하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의 질문은 없으시더군요. 네 라는 말이 동종요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동종요법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다는 말씀이신지, 안 그래도 개념 이해가 힘드니 더 이상 복잡한 말을 듣고 싶지는 않다는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은 여기까지였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단답식 문답에 익숙한가 봅니다. 왜 명쾌한 한의원에서 동종요법 약물을 사용하는지, 왜 동종요법 약물을 손에 쥐고 치료를 하면 몸이 낫는지 이런 질문은 안 하시더군요. 뭐 병원에 가서 MRI, CT 원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은 안 계시니까요. 저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종요법의 뿌리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의사들이 면허를 받을 때 맹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주인공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질병의 원인과 같은 물질을 소량 사용하면 그 증상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원리를 1790년대에 독일의 의사 사무엘 하네만이 발전시켜 개발한 것이 바로 동종요법, 호메오패시입니다. 동종요법에서는 질병으로 나타난 신체 증상이 질병을 없애려는 인체의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열이 나는 것은 아픈 증상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반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의 병적 상태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자연약품을 복용하기 위해서 인체의 면역 능력을 자극해서 스스로 치유되도록 합니다. 증상을 억누르거나 병의 원인을 억제하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현대 서양의 치료법과는 대응법이 반대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동종요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당연히 섭섭하시겠죠. 도대체 명쾌한 체원장의 알러지 치료와 동종요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명쾌한 체원장이 동종요법 약물을 쓰는 걸 보니 뭔가 모르게 동종요법이랑 한의학이랑 접점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기의 흐름이 막힌 것이 어떻게 질병을 유발하는지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막혀, 기가 다 빠졌네, 오늘 기운이 없어, 기세가 등등하네.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기가 뭐냐고 물으면 솔직히 설명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한무당이라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서양에서 아주 대중적인 대체의학 분야에서 뜬금없이 기에 대한 힌트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메오패시, 동종요법인 거죠. 이 호메오패시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메오패시 치료법의 창시자인 독일인 의학자 사무엘 하니만은 의사라는 직업 외에도 실험 양리학자, 심리학자 등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학 능력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네만은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의학 서적을 번역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서적에는 말라리아의 치료법에 대해서 특이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는 키나 껍질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그것은 맵고 수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재였던 하네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키나 껍질이 맵고 수렴성이 있는 것이 말라리아 치료와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생체 실험을 해봤다고 하죠. 자기가 스스로 키나 껍질을 조금씩 복용하면서 자기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겁니다. 자, 우리는 천재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니까 아픈 몸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생체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키나 껍질을 복용하니 열과 오한 증상이 생기면서 마치 말라리아에 걸린 것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나 껍질을 복용하면 말라리아가 치료가 된다니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하네만은 키나 껍질을 복용했을 때 말라리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일으키는 증세가 말라리아와 닮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라이크스 큐어 라이크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치료한다는 동종요법의 기본 개념이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약물요법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키나 껍질을 복용했을 때 말라리아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마도 키나 껍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치료 성분 때문이다, 이렇게 추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나 껍질에 들어있는 퀴닌이라는 화학물질은 말라리아 치료 성분이 아니라 일종의 독성 물질입니다. 치료하는 성분이 아니라 증상을 유발하는 성분인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치료한다는 동종요법의 개념으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치료에 사용하는 물질 대부분이 질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물질을 우리는 몸에 나쁜 물질, 독극물로 분류를 하니까요. 그래서 물질 그 자체로 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천재 하네만은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 독성 물질을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종요법의 미스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네만 사후의 동종요법 연구가들은 희석 과정에서 더욱 미스테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물로 희석하면 희석할수록 처음에 투입한 치료물의 그 짙은 농도가 묽어지겠죠. 희석하고 심하게 희석하다 보면 나중에는 치료물질 그 자체는 거의 물속에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희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동종요법의 치료 효과가 더 강해졌다는 사실이 관찰된 겁니다. 호메오퍼시 약 조제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황을 약으로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유황 1g을 물 1리터에 녹여 1% 용액을 만듭니다. 이 혼합 용액을 1ml를 꺼내서 혼합 용액 1리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1000배로 희석했으니까 0.001%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용액이 묽어지는 단위를 포텐시라고 하는데요. 희석하는 과정은 포텐시가 커지는 과정입니다. 원래 물질의 농도가 0.001%면 3포텐시입니다. 0.00001%면 6포텐시고요. 이렇게 희석을 20번 하면 이 용액의 이론적인 농도는 60포텐시가 됩니다. 아보가드로 수가 6의 0.2 곱하기 10의 23성인데요. 그 말은 마지막 용액 1리터 속에는 유황은 원자 레벨 차원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그야말로 순수한 물과 화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맹물이 동종요법에서 사용하는 치료약이라네요. 그리고 맹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치료 효과가 점점 세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동종요법 치료사는 사기꾼들입니다. 원자 레벨에서도 물질이 전혀 검출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원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이 똑같이 혹은 더욱더 강력하게 발현된다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바이알에 웨이브 물결 모양을 넣었는데요. 사실은 파동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파동을 방사하는 파동원 자체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중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데 소리라는 음파가 어디서 생겨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소위 물질과 에너지라는 세계관에서도 이 호메오패시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메오패시의 포텐시 효과가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물질은 사라졌지만 물질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살아남아서 물에 저장된 채로 전해진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언가는 뭘까요? 아마도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이었다면 에너지 말고 다른 표현을 찾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체의학계에서는 정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의 개념과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세상의 근본이 아닌 겁니다. 물질은 정보를 간직하는 메모리 카드일 뿐 물질의 핵심은 정보에 담겨 있습니다. 정보는 다른 껍데기, 다른 메모리 카드로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한의사에게 언제나 묻습니다. 기가 무엇인가요? 기를 설명해 보세요. 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정보가 무엇인가요? 정보를 설명해 주세요. 정보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보나 기나 설명하기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참 애매하지만 고도로 정보화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 정보의 바다를 헤매며 삽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방 안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살 수는 있어도 정보가 막혀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에서는 못 살죠. 방 안에서 문 잠그고 한 발짝도 안 나오는 사춘기의 아들내미, 와이파이가 안 되면 바로 방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못 살죠. 정보는 막히면 안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무한대로 주고받고 복제도 가능합니다. 복사한 내용은 원본과 똑같고 영화를 100편 다운로드 받아도 노트북의 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100% 똑같은 정보가 같은 순간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개념은 물질과 에너지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안 맞으니까요. 정보의 개념은 단지 호메오패시를 설명하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양철학과 한의학의 핵심 개념이기도 한 기를 설명하는 데도 아주 유효한 개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를 너무 에너지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해온 경향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기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 기의 전사기능, 증폭기능, 원격 이동기능 등등은 이러한 정보 개념을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완전히 순수한 맹물에 지나지 않는 이 동종요법 약물, 실상은 정보가 담긴 물이 실제 임상적으로 양 효과를 발휘한다는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988년에 프랑스 파리 대학의 방브니스트 박사팀이 네이처에 게재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 실험은 방브니스트 박사 연구팀 외에 이탈리아, 이스라엘, 캐나다의 4개국 연구팀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순수한 정류수만 사용해서 항원을 아보가드로수 이하로 희석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정류수에 항원의 분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물에 항체를 접촉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맹물에 항원항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희석하는 물질을 바꿔봅니다. 정류수에 항원 대신 항체를 넣고 희석시킨 물에 항원을 반응시킨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항원항체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결국 원자 단위에도 아무것도 없는 맹물에 물질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브니스트 연구팀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물에 그대로 각인되어진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다른 방도가 없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했고, 이것이 네이처지에 실렸던 겁니다. 자, 이 논문에 대한 과학계의 반응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연구 논문이 네이처에 발표되자마자 기존 과학계의 커다란 반응은 극심했습니다. 이후에 네이처 편집자들은 따로 실사팀을 구성해서 방브니스트 박사의 실험을 재현하는 실험을 반복했고, 7번 반복한 결과 4번의 실험 결과가 방브니스트 박사의 주장과 그대로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양쪽 모두 불만이 많았습니다. 7번 중 3번은 검증에 실패를 했으니 기존 과학계에서는 방브니스트 박사의 실험 결과가 완벽하지 않다고 공격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재현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도 매우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물론적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는데 논문대로 4번이나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으니까요. 방브니스트 박사 측도 상당히 불만스러웠을 겁니다. 7번 실험했으면 7번 다 반응이 나타났어야지 100% 완벽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정통과학계에서의 찬반 논란은 끝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물질 반응이 일어나기는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정보가 물에 각인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질론적인 생화학 반응 이전에 정보 차원의 반응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런 정보 차원의 세계를 대체의학에서는 정보 에너지 혹은 미세 에너지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이 정보 차원의 반응을 통틀어 기라는 개념으로도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동정요법의 창시자 하네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이 호미오패시 치료법을 의학 잡지에 발표한 것은 1796년이라고 합니다. 1796년은 젠나가 미장의 오도투여가 천연두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두 연구 결과의 발표 시기도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천연두 예방을 위한 오도투여의 효과란 이게 바로 백신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의학계의 엄청난 발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동종요법과 백신 중에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지금도 여러분이 동종요법 영상을 보다가 뭔 소리야 이거 확 꺼버리고 싶으실 텐데, 당시 의학계의 반응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특히나 하네만이 당시의 의사들, 특히나 약제사들에게 집중적으로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량의 약,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한 종류밖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제사로서는 매출이 안 나와요. 돈이라도 되면 기존 의학에서 관심이라도 보였을 것을. 게다가 천재 하네만은 약제사의 조제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조제를 하기까지 했죠. 천재들이 다들 그러하듯이 전통적인 제도권에서 역행하는 일들을 다 골라서 했군요. 덕분에 체포되고 추방됐다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종요법의 역사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페니실린 항생제의 발견을 비롯하여 백신과 마취제의 등장으로 현재와 같은 약물요법이 의학의 주류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호미오패시 치료법은 각광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의학의 종주국인 미국의 대우가 혹독했죠. 그럼에도 역사는 다시 돌고 돕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화학물질 약물요법의 폐단이 심각함을 알게 됐죠. 그 보완책으로서 대체의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습니다. 호미오패시는 그 중에 하나로서 다시 재조명돼서 이제는 카이로프랙틱과 함께 대체의료의 2대 산맥으로 확고한 위치를 쌓기 이르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 트웨인, 디킨스 등 유명한 문학가를 비롯해서 록펠러와 영국 황실 그리고 로마 교황 등의 유명 인사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호미오패시는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왕실 전용 치료요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고 괴로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누가 뭐라고 했나? 율병 안에 맹물과 비슷한 동종요법 약물이 들었다고 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치료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외치는 목소리가 막 환청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래서 율병을 손에 잡는데 왜 치료가 되는 것이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